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버스가 만석이라 지각 서울 아파트가 답인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그 광역버스 입석 금지 이 조치 때문에 최근에 출근 시간 지각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자, 제목을 보면은 4대나 못 타고 보냈어요. 광역버스 입석 금지에 퇴근길 한숨. 자, 출근길이 더 문제겠죠. 자, 퇴근길도 문제고 출근길도 문제고 서서 가게 해달라고 해도 허용이 안 되죠. 자, 벌금이 더 셀 거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사진 보시면 만석입니다. 다음 차량을 이용해 주세요. 이렇게 써 있죠. 자, 그래서 최근에 그 경기도 일부 지역 분들 교통 지옥을 맛보고 계실 겁니다. 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차량 배치를 좀 늘려서 해소는 되겠지만, 자, 시장에 충격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은 이 부분을 그 음모론적 관점에서 볼 수도 있겠으나, 자,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팩트만 보고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버스 회사 이익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자, 이전에 60명씩 태우고 다니다가 이제 40명씩 태우고 다닌다. 자, 당연히 이익이 감소합니다. 유가 상승에 이익 감소까지 세금 투입이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자, 무작정 세금 투입 더 할 수 없으니까 조만간 요금 인상 이야기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버스 회사는 이런 쪽으로 움직일 것이고, 자, 그러면 요금 인상하면은 수요가 분산되겠죠. 자, 그러면 철도 선호도가 증대될 겁니다. 철도는 버스하고는 달리 시간마다 배정표가 있고 서서 갈 수가 있고 버스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출퇴근이 가능하니까 철도 선호도가 증대되겠죠. 자, 철도 하면은 지금 현재는 KTX, 국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1호선, 기타 노선들, 자, 이렇게 그 경기도에서 서울 중심부까지 갈 수 있는 전철역이 있는 곳, 자, 그러한 경기도 역세권을 사람들 선호하겠죠. 자, 그리고 그 서울 전철역 인근 사무실도 선호도가 상승할 겁니다. 자, 경의중앙선 라인에 걸쳐 있는 그 사무실 인기 상승하겠죠. 예전 비해서. 자, 이러한 현상도 예상이 됩니다. 자,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한 개가 더 있습니다. 자, 서울 인구 반등 가능성 있는 거죠. 이러한 사태가 지속된다면 서울 인구 반등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물론 전제가 있는데 그 전제는 전월세가 하향 안정화되면은 이렇게 서울 인구 반등 가능성도 있겠지요. 자, 지금 보시면은 예외가 거의 없었습니다. 매년 엄청난 속도로 지금 서울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자, 그 이면에는 전월세 시장 불안정이 한몫하는 거죠. 서울에 거주하고 싶긴 한데 전월세가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못 버티고 경기도로 나간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만약에 교통지옥이 계속된다면 다시 서울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겠지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지금 경기권에서 출퇴근 가능한 어떤 경기권 지역의 새 아파트가 전세가 2억에서 3억 정도 한다면 지금 서울에 있는 새 아파트는 8억을 하죠. 8억, 9억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거의 3배에서 4배가 비싼 그런 형국이죠. 자, 그러니까 이러한 여건 하에서는 아마 서울로 다시 진입이 어려울 것이고, 서울의 그 전월세가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공실이 엄청나죠. 자, 그래서 좀 지나서 전월세가 하향되면은 서울 인구 반등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게 결론이 아닙니다. 자, 단기적으로야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보면은 절대 요게 답이 아닙니다. 자, 우선 제가 과거에 업로드한 영상 요약부터 하겠습니다. 코앞 자율주행 시대, 도심주택 위험하다. 특히 똘똘한 한 채. 자, 요때 도심주택 폭락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제가 요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세부 내용을 보면은 자, 자율주행이 핵심이죠. 자율주행 생태계부터 보겠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그 제시한 자율주행 생태계, 외곽 주택이 있고 도심, 직장이 있죠. 자, 외곽에서 차를 타고 자율주행 차를 타고 도심까지 가는데 편안하게 휴식하면서 갈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도착하면은 나는 회사로 가고 자동차는 자율주행으로 택시 영업을 합니다. 자, 그래서 택시 영업을 통한 수익금이 있기 때문에 거의 그 비용이 들지 않고 교통비가 크게 들지 않고 자, 그리고 출근도 그렇고 퇴근도 그렇고 휴식하면서 휴식을 취한 상태로 출퇴근이 가능한 그러한 자율주행 생태계가 불과 10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 자, 이게 사람들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자율주행 생태계가 정착이 되면은 주거시장도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겠죠. 자, 지금 차를 보시면, 자율주행 차를 보시면 운전석이 거꾸로 후방을 보고 있습니다. 자, 운전하는 사람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외곽주택하고 도심주택 비교한 자료입니다. 자, 예전에는 도심주택이 훨씬 좋았죠. 도심주택과 외곽주택이 있는데 도심주택은 일단 출퇴근 시간이 짧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외곽주택은 출퇴근 시간이 길고 지금 버스를 몇 대 패스하고 나서 통과시키고 나서 겨우 버스를 잡아 타고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니까 2배, 3배로 피곤한 거죠. 자, 그러나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은 이야기가 달라지죠. 자, 일단 교통비 크게 들지가 않습니다. 교통비가 자율주행 택시 운행 때문에 교통비가 크게 들지 않고 자, 그리고 출퇴근도 편하죠. 자, 예전에는 일찍 일어나서 집에서 정거장까지 가서 또 기다리고 차나 전철을 타고 이러한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집에서 자율주행 차에 그냥 몸을 맡기면 그리고 한숨 자면 출근이 자동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만큼 출퇴근이 편해지기 때문에 이로 인한 비용이 굉장히 절감됩니다. 그래서 도심주택이 외곽주택에 비해서 아주 큰 이점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출퇴근을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자, 그거 엄청난 장점이기 때문에 도심주택이 인기가 많았는데, 자, 이제는, 외곽에 있는, 주차장까지 있는 넓은 주택에 살면서 출퇴근이 편안하다. 자, 그러면, 가격까지 저렴한 외곽주택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자, 그러니까 도심에 있는 아파트. 자, 지금이야 인기가 있겠지만, 조금 지나서 굉장히 인기가 떨어지면서 폭락할 수 있다. 자, 요게 과거 업로드한 영상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장기적 관점에서의 교통과 주거 한번 보면은 교통과 주거 옵션이 대폭 증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율주행 하나만으로도 자, 현재는 서울 거주하거나 경기도 역세권 거주를 하거나 또는 개고생하거나 자, 요러한 옵션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일단 GTX 개통하면은 좀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자율주행이 완성이 되면 자, 자율주행 도로가 있으면 역세권입니다. 자,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건축 허가가 나려면 도로에 붙어 있는 땅에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이겠지요. 자, 그러니까 모든 집이 역세권이 되는 겁니다. 자율주행이 완성이 되면 자,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죠.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거 문화가 변화되겠죠. 자연스럽게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는 서울 아파트 또는 경기도 역세권 아파트 선호하죠. 그러나 미래에는 전기차 충전되고 차고가 있는 넓은 주택이 오히려 더 각광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자율주행 차, 자, 전기차 충전을 위한 전용 주차 공간, 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서울 도심에서는 꿈도 못 꾸죠. 웬만한 사람은. 그러니까 외곽에 있는 넓은 주택, 자, 선호도가 그쪽으로 옮겨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좀 더 나가 보겠습니다. 좀 더 강력한 놈이 오고 있다. 자, 자율주행 하나로 주거 문화 및 집값, 지각 변동이 가능하고 또 예상이 되는데 더 강력한 놈이 옵니다. 메타버스죠. 자, 지금은 메타버스 비웃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 30년, 40년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현실화되면 지금까지 부동산에 관련된 책과 이론 90%는 쓰레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거뿐만 아니라 뭐 상업, 상가, 그리고 상권 뭐 이런 것들까지도 자, 지금까지 알던 그 지식들 90%는 쓰레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에 엄청난 폭탄을 터뜨리는 메타버스. 자, 그거 언젠가는 완성될 겁니다. 그러면 전혀 다른 어떤 그 부동산 공식이 성립할 건데 자, 그런 점에서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투자의 가장 큰 적은 과거다. 자, 정말로 메타버스 오면은 과거의 어떤 공식, 사이클 이런 데 젖어 있던 사람들은 정말로 큰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생각을 다시 하고 공식을 다시 만들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 아마 올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부동산, 아파트 포함해서 투자는 장기 투자기 때문에 50년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이유는 50년 보유한다. 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 물건을, 내 부동산을 누군가는 또 사고 그 부동산을 또 다른 사람이 또 사고 자, 이런 과정이 연속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인데 자, 그렇게 보면은 결국에는 50년을 생각하고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자율주행 메타버스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자, 지금 광역버스 입석 금지 이런 일들이 어떤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겁니다. 대세를 봤을 때 대세는 자율주행 메타버스 이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광역버스 입석 금지 자, 어떻게든 차량을 늘리든 다른 대체 교통수단을 도입하든 자, 결국에는 해결은 될 겁니다. 자, 그러나 자율주행하고 메타버스 자, 요것은 어떻게 다르게 해결이 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크게 바뀔 수가 있으니까 부동산 정말 생각을 잘 하고 매수를 해야 된다. 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자, 이러한 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제가 1년 6개월간 아파트는 절대 사지 말라고 이야기 드린 겁니다. 자, 수익률 5%도 안 나오는데 자, 그러한 아파트를 사고 나서 장기 보유하면은 나중에 똥값이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임대 수익률이 5% 정도 되어서 꾸준히 월세 소득이라도 얻으면 괜찮겠으나 자, 그것도 아니고 임대 수익률이 1%, 2%. 자, 요런 물건을 장기 보유해 가지고는 임대 소득 측면에서도 재미가 없고 나중에 메타버스 들어오면은 자, 자율주행만 들어와도 크게 가격 하락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아파트는 정말 조심하자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